이렇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3년 뒤에 이걸 구입할 거냐, 아니면 8억 정도면 범어 4동 메인 지역에 사느냐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지역주택조합 컨텐츠를 다루는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을 갑자기 보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투자의 개념인 큰 재개발, 재건축 더욱더 그러한데요. 오늘은 수성구의 대단지, 만촌 3위구역, 수성자이로 불리는 이 구역의 매물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아파트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파트 현장을 몇 군데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 웬 대구에 아파트를 구입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인도 현재 대구 상황에서 실거주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또 투자에 중점을 두느냐가 첫 번째 고민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그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포커스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이.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는 서울만큼 상세한 매물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얼마에 내가 구입하는지, 또 변동된 리스크는 없는지 이렇게 시원한 답을 주시는 소장님 아직 못 찾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또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미분양이 많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 이제는 지금부터 천천히 서서히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옥석을 가리려는 그런 작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체크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될 대구의 재개발, 재건축 분석 영상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리포트로 3위구역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3위구역은 다들 아시죠? 3위구역 먼저 위치를 한번 파악 한번 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남티역 있고, 여기가 범어 4동, 학원가가 몰려있는 여기가 범어 4동이고, 동쪽으로 영산 가는 쪽에 남티역이 있는데, 남티역에 여기에 만촌 3동, 지금 관리처분인가 2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매물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매물이 한도 아파트가 있고요. 나머지는 요 섹터에 빌라 주택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물건이 나와 있죠. 거래 방식을 전체하지 말고 매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역 내에 있는 게 조합원 매물입니다. 보면 볼까요? 21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세히 내용을 한번 보면 56형이니까 56평 큰 거, 주철거 있고, 전체가 그 4위구역, 조합원 세대수가 864세대로 나오죠. 관리처분 변경도 진행이 됐고, 2주 단기 개시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권리가액이 얼마, 분담금 이런 거 물론 상세한 설명을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물들이 보면 뭐 7억 9천 있고 23억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얼마를 주고 가며, 리스크는 얼마며, 변동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좀 오른다거나, 혹은 일반 분양분 승인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분담금 좀 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죠.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이 사무실 저도 예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여기 좀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 권리가액 표시가 돼 있죠. 권리가액이 여기 표시가 돼 있고, 관리처분 변경일도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좀 구체적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41평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11평이 최종적으로 얼마에 사는 건지, 84D를 이게 결국 얼마인지, 이걸 다 비교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3위구역, 뭐 다른 부분 제가 범호동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3위구역만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 구역 면적과 평당 건축 면적,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세대수가 약 407, 여기는 관리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도 이렇게 있고, 그럼 조합원 물량에서 조합원 총 매출이, 분양 수입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비례율에 대비한 저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조합 평당 금액도 2,500만 원, 요거는 관리처분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변동될 수는 없으니까 요런 수치가 나와서 총 세대수가 864세대가 나오는데요. 물론 조합원의 평형 수치에 따른 변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하면 층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감안하시고, 총 수익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관리 처분된 수치와 조금은
다르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관리처분 비례율이 저희 표시해놨죠. 120.3 정도 나왔는데 약간의 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자체적으로 해본 비례율은 108.4%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구입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제가 따로 뭐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관리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 매수 연면적이 관리처분 나오지 않았을 때, 감정평가 나오지 않았을 때 추정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기준을 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특히 대지 이렇게 혼용돼 있는데 3종이나 2종이 혼용돼 있거나 아파트와 주택이 혼용돼 있을 때는 좀 오차가 있습니다만 전체 종전가액에 저희들 대지 면적을 나누면 평당 종전 가격이 나오거든요. 여기 평당 종전자산 가격이 약 1,500만 원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비례율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설평을 바꾸면 총 매수 예정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평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총 매수가액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매물을 확인을 해 놓은 거예요. 매물 현재 나와 있는 거 제가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4억 5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게 얼마에 살 수 있는지 41일 확정 매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권리가액이 9억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면 9억 2천으로 해서 분담금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분담금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변수는 없느냐, 이 부분이 투자의 큰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매매가 여기 14억 5천만 원으로 저희들 매매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20% 해서 권리가액이 그 정도 나왔으니까 환산하면 감정가가 약 7억 6천 정도에서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 혹은 대출이니까 이주가 시작되면 보증금 없어지고 어차피 내줘야 되고 이주비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주비 대출은 추정 감정가의 약 50%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금은 14억 5천에 사면 약 10억 6,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에 나와 있는 비례율로 120.3%를 하면 이게 프리미엄이 약 5억 3천 정도 주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시점 가격이 10억 5천이니까 총 금액이 15억 5천 5백에 매물을 구입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 41평이 최근 실거래가가 과연 얼마에 나왔냐와 비교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동호수의 추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걸 구입했을 때 관리처분대로의 120%의 비례율을 받으면 총 투자금이 이렇게 나온다. 15억 5천에 살 수 있다. 이 미래 가치가 15억 5천부터 충분히 이상이 된다. 이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구입을 하셔야 되는,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추후에 비례율, 이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공사비가 지금 얼마의 비례율이 나왔나 하면 평당 공사비가 여기 보시면 720만 원대로, 요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계약서에 실착공까지의 물가 상승 비율도 있으실 거고 또 추후에 이 부분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관리처분에 나왔던 비례율만 믿고 총 투자금이 이렇게 픽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낼 수 있다, 이런 리스크는 있다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물건과 또 비교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18억짜리가 나오는데 대지집은 훨씬 넓죠. 더 넓고 18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정 감정가가 8억 3천, 거기 아마 10억 정도 권리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8억 3천으로 추정할 수 있고, 거기다 50%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초기 투자금은 약 13억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면 비례율을 120% 적용할 때와 그다음에 여기 108.34% 적용할 때와의 최종 금액이, 투자금이 8억 9억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이 약 20억에서 21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총 투자금이 20억에서 21억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48평과 41평 조금의 차이,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이 약 5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 평수 차이도 나겠죠. 물론 4억, 16억 정도 최근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오면 미래에 약 한 3년 뒤에는 16억 이상 간다고 해도 사실은 좀 망설여지는 금액이죠. 20억 정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작은 평수 11,302구역에 34평 신청하신 게 매물이 나와 있던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대지 13평에 추정 감정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데이터에 없어서.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해서 나온 추정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120%,
혹은 108.4%를 했을 때, 알싸, 이거 34평이죠. 34평을 했을 때, 조합 분양이 평당 2,500만 원, 8억 5천 정도에 잡히는데, 프리미엄이 여기도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이 15억 가깝게 되는데, 사실 최고가는 14억 정도 갔었는데, 만촌동에 한 2, 3년 내에 최고가는 약 11억 정도,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고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가 가능성이 있다 하고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간단한 표준. 하지만 이걸로 매물로서 이렇게 전체 매매가와 초기 투자금을 비교해서 마지막에 총 투자금과 최근 실거래가와 미래 가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가지고 충분히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아무래도 무겁죠. 권리가액이 다 큰 거라서 초기 투자금이 거의 10억, 이게 한도 아파트 제일 작은 아파트인데도 8억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3년 뒤에 이걸 살 거냐, 이걸 구입할 거냐, 아니면 8억 정도면 거모사동에 힐스테이트도 살 수 있죠. 전세를 끼면은. 그러면 이게 신축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20억이나 16억을 넘어선다고 하면 8억을 가지고 여기에 이 물건을 사느냐, 아니면 범어사동 메인 지역에 사느냐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매물에 대한 같은 기준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체크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만천 3위구역 제가 준비해 놓는 게 본모 목련 우방 장호맨션 가든하이츠 자료도 같이 아마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매물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하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약간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제가 현장을 맡으면 이런 설명을 비교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감흥이 잘 없으세요. 투자해 보신 분들도 아니고 원주민 오랫동안 오래된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라서 여기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시고 혹은 또 불신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나 매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만 설명을 해줘도 상당히 감사해 하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됐다고 감사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요즘 이제는 피곤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찾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듣고 진행해드리는 공인중개사로서 또 부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작업은 제 스스로 제가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있는 정비사업 전체 지금 아마 체크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지만 추후에 매물이 미분양이 다 소진이 되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청약에서 떨어진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재개발 재건축의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싼 금액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수성구라서 120%, 100% 이상의 비료율이 나오지만 제가 확인해야 될 대명동이라든가 상인자이 같은 경우에는 비료율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조합에서는 그런 걸 확인하는 걸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또 그런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매물들도 시리즈물로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부동산의 방향에 따라 또 달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위구역 먼저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 또 범호동의 다른 재개발 재건축 수성구 위주로 먼저 체크해 보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